IT 컨설턴트가 되기 위한 자질. 요즘 딴짓 좀 하느라 영상 촬영이 늦어지고 있었는데요. 메일이 하나 와서 답변으로 남깁니다. 일본에서 IT 컨설턴트라는 직업이 되기 위해 필요한 스킬로서 눈에 보이는 자격증 등과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눈에 보이는 자격증에 대답해서 같이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질문은 IT 컨설턴트 말고 전체에 적용되는 일본에서 취업할 때 학벌과 나이가 중요한지에 대한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IT 컨설턴트라는 직업은 IT 전문가와 컨설턴트라는 업무 전문가를 합친 말입니다. 때문에 필요한 것은 전문적인 IT 지식과 현업의 업무 지식이 필요한 거죠. IT 전문가로서 필요한 스킬을 보자면 프로그래밍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스스로 개발을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언어별 차이를 깊이 있게 알아야 하겠죠. 예를 들면 C 언어보다는 보다 어셈블리에 가깝기 때문에 OS의 아주 세세한 레벨까지 컨트롤이 가능하고 거의 어셈블러에 가깝게 컴파일이 되기 때문에 CPU의 명령어 인식에 리소스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저스펙에서도 가볍게 돌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하드웨어를 컨트롤하는 프로그램, 고사양이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을 고효율로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자바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MCU 같은 보드에 가볍게 넣고 밥솥이나 냉장고 등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만든 언어였는데 다른 가전 밴드에서는 자기네들만의 프로그래밍 툴이 있었기 때문에 인기가 없었죠. 하지만 적은 메모리에서 가볍게 움직인다는 장점이 가벼워야 할 브라우저에게 최적이라는 판단으로 외부로 넘어오면서 아주 좋은 효율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용도가 다른 언어였는데 그걸 무리하게 점점 커지는 요구에 맞춰서 복잡하게 되다 보니까 한계를 억지로 넘긴 기능들이 속출하다가 많은 버그를 만들기도 했죠. 그래도 Node.js까지 발전하면서 고스펙 하드웨어가 기본이 된 현재에는 엔진이 복잡한 것은 이유가 되지 않고 복잡하더라도 MSA가 가능해진 요즘 더욱 부각되는 언어가 되었습니다. 그 밖에 베이직 언어나 파이썬 같은 경우는 파이썬은 2.5, 3.0이 완전히 다른 언어처럼 되어버린 개발자의 철학에 대한 이야기 등등 이런 많은 개발 언어의 흐름을 읽지 않으면 고객이 이번에 올리는 서비스에 어떤 언어로 가야 한다는 충분한 근거를 대지 못하면 IT 전문가라고 부르기가 어렵죠. 한국에서는 IT 전문가가 쉽잖아요. 그냥 PHP는 소규모의 자바가 대세니까 그거 쓰면 돼요. 요즘은 리액트만 해야 해요 하는 식으로 말하면 끝나거든요. 하지만 일본에선 왜 그 언어를 당신의 서비스에 써야 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지금 쓰는 언어를 개발팀이 바꾸자고 하면 사장이 정말 바꾸는 게 맞는지를 물어볼 때 개발자의 주장이 맞는지를 경영자의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게 IT 전문가입니다. 고객사 개발팀을 앉혀놓고 개발자들은 자기네들이 자부하고 있는 언어를 못 쓸까봐 엄청 공격하는데요. 단순히 수긍만 하면 고객이 믿업지 않게 보죠. 예전에 몇몇 중대형 게임사의 개발팀장이 자바의 메모리 릭을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썼는데 그거에 대한 대안이 있는 언어가 있느냐? 라는 질문을 하거나 초고속 처리를 위해 퓨어 자바 코드로 짠 소스를 보여주면서 가장 적합한 인프라 구성을 제안할 수 있느냐? 하는 식의 이런 것도 모르면서 컨설턴트냐 하고 까부시려는 공격도 많이 했었는데요. 이런 걸 잘 해석하고 받아칠 정도의 능력은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IT 전문가로서의 능력은 시스템 아키텍처의 이해력입니다. 개발자가 사양서나 서비스 구성도를 가지고 오면 그걸 보고 어떤 문제가 있고 몇 명의 유저가 어떤 액션을 취할 때 시스템 구성에 어떤 구멍이 생길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네트워크 서버의 구성 및 OS의 특징, 요즘은 클라우드 환경이 되면서 서버리스 구성과의 비교에서부터 앞단에 LB를 L4만 쓸 거냐, L7을 쓸 거냐, 라우터만 쓸 거냐, CDN을 쓸 거냐 라는 것도 서비스의 특징 및 성장에 따른 구성의 차이 및 한계 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는 GCP, 애주어, AWS의 각각의 특장점을 알아서 고객은 애주어를 쓰고 싶은데 개발자가 GCP를 쓰겠다면 누구 편을 들어서 왜 들어줘야 하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죠. 저의 경우는 데이터베이스에서부터 SSD, 하드디스크 및 사스 사타의 하드웨어 구조의 차이에 따른 레이드의 특징 차이, HPFS, GFS, ZFS, NTFS, NFS 등등의 다양한 디스크 포맷에 따른
성능 및 안정성의 차이 등도 같이 제시하고 다스산 나스로 가져갔을 때의 차이 등도 고객의 예산에 맞춰 선택 가능한 몇 가지 안을 이유와 함께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IT 전문가 스킬이고요. 컨설턴트이기 때문에 필요한 업무 스킬이 있습니다. 고객의 업무를 빠르게 파악하는 능력이 필요하죠. 이는 업무를 해보지 않으면 불가능하지만 대부분의 고객은 자기 일을 10년 이상 해왔던 사람입니다. 물류와 방송, 항공, 인터넷 서비스 등등 수십 수백 개의 업무 패턴에 따른 업무의 고민을 고객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엔지니어의 관점에서 들으면 이해가 안 가는데 이러한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의 전문 용어를 들어가며 업무를 IT화 할 수 있는 분석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고객이 그 업계에 어떠한 위치에 있고 어떠한 부분을 개선해야 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발주 고객은 IT 문외한이 많기 때문에 고객이 불편하다고 하는 것이 정말로 그것만 해결하면 되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은 매일 들어오는 송장의 입력이 불편해서 빨리 입력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 의뢰를 합니다. 하지만 업무를 분석해 나가다 보면 송장을 굳이 그 고객이 입력하지 않아도 다른 송장에서 송장 입력에 필요한 정보들이 있으니 거기서 다 가져와서 확인 버튼만 누르면 송장 입력 처리가 완료된다거나 아니면 굳이 송장을 해당 고객은 패스해버리고 종착지에서만 송장을 전송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의 업무를 파악하기 이전에 그 업계의 업무의 흐름을 알고 있는 사람과 알고 있지 않은 사람의 결과물의 차이가 극명해지는 거죠. 여기서 한국과의 아주 큰 차이가 있는데요. 제가 한국에서 IT 컨설턴트를 위한 책을 찾는데 못 찾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해봤죠. 한국에서는 IT 컨설턴트가 되고 싶은 사람이 없나 보더라고요. 그럼 일본은 어떨까요? IT 컨설턴트 관련 책만 검색을 해도 엄청난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제가 처음 접하는 업계의 컨설팅에 들어간 경우는 반드시 서점에 가서 찾아보면 IT 컨설턴트를 위한 무슨 업계 같은 책이 꼭 있더라고요. 그럼 그 책을 사서 보면 초보를 위한 해당 업계의 용어에서부터 업무 절차 그리고 IT 컨설턴트라면 알아야 할 지식들을 한 권의 책으로 완결을 지어 놓습니다. 심지어는 각 업무에 필요한 서류 양식까지도 있어서 DB 설계도 미리 해볼 수 있을 레벨인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능력으로는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객의 말을 못 알아듣고 딴소리를 하게 되면 바로 거기서 잘리게 되죠. 중간에 잘리는 사람들을 가끔 보는데요. 대부분 고객이 답답하다고 교체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교체를 하게 되죠.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고객의 말을 우선 듣고 여러 번 곱씹어 고객이 정말로 말한 게 그거였는지 확인하는 능력입니다. 요즘 들어 문해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방송도 있는데요.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듣자마자 자기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듯합니다. 즉 고객은 A라고 했지만 듣는 순간 이미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A-라고 들었다는 기억이 남게 되죠. 그게 점점 벌어져서 나중엔 고객이 화를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성향이 조금이라도 있거나 기억력에 자신이 없는 분들은 반드시 미팅은 녹음을 하고 녹음한 그대로를 적은 뒤에 어려운 표현이면 스스로 풀어보고 그 내용에 확답을 받는 부지런함이 필수입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생한 프로젝트를 많이 봐왔으니까요. 이렇게까지 하고 나면 IT 컨설턴트는 날로 먹을 수 있는데요. 그 전에 포기하겠다고요? 아니요, 얼마나 쉬운데요. 우선 IT 컨설턴트는 자격증이 없습니다. 물론 PMP,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프로페셔널이나 ITIL, IT 인프라스트럭처 라이브러리나 ITSM, IT 서비스 매니지먼트 같은 이상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꽤 있지만요. IT 컨설팅은 해당 분야에서 일한 경험과 IT 스킬, 프로젝트 관리 경험 정도만 보면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경험이 장땡입니다. 많은 프로젝트를 경험해 보신다면 저 말도 안 될 것 같은 스킬이 자연스럽게 경험으로 오게 되고요. 물론 제 영상에서도 누누이 이야기를 하지만 떠먹여 주세요 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 분야에선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언제 무슨 의뢰가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최신 기술 트렌드에서부터 시장 동향 등등을 빠삭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밖에도 제가 매년 초가 되면 사서 보는 게 있습니다. 업계 지도라는 책인데요. 한국에는 이런 게 없어요. 일본 모든 업계의 동향에서 규모 등등이
수십 개의 출판사에서 독자 루트로 알아낸 알짜 정보들을 책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가격도 1,500엔에서 2,000엔 사이에 아주 저렴하고요. 마음에 드는 거 한 두어 권 사두면 고객이 왔을 때 고객의 시장 규모에서부터 그 고객의 위치 그리고 노려야 할 시장 사이즈 등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시장 사이즈에 맞는 시스템 구성도 하나 그려서 주면 저를 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사실 일본에서도 대부분 IT 컨설턴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정도까지는 준비를 안 해요. 앞에서 많이 겁을 주긴 했는데요. 제가 일본에서 20년간 상류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봐왔는데 앞에서 제시한 허들에 도달한 사람은 한 명도 못 봤고 평균적으로 40% 정도의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팀으로 어떻게든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일본의 컨설턴트는 IT 경험 자체가 저에 비해서 엄청 낮은 사람들이 많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경험으로 누르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를 어필할 때는 숫자만 열거하죠. 4천만 DAU를 커버하는 시스템 설계 및 구축을 해봤습니다. DAU는 데일리 액세스 유저라고 해서 하루 유니크 방문자를 이야기하고요. 순간 300GBps의 트래픽 로드 밸런싱을 해봤다고 얘기를 합니다. 300만 유저가 초당 60만 클릭을 처리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1.76PB 머신러닝용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전 세계 2억 대의 모바일 디바이스 펌웨어 다운로드를 위한 CDN 네트워크 구성을 했습니다. 그 밖에도 설명할 게 많은데요. 이런 경험을 이야기하며 어느 누구도 태클을 못 겁니다. 그리고 저 모든 경험은 한국에서 했어요. 제가 한국 IT를 굉장히 무시를 했지만요. 사실은 한국은 미친 부하의 환경에서도 비경험자도 손만 들면 경험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경험하기가 굉장히 좋은 나라입니다. 물론 서버 대수만 따지면 일본에선 수만 대의 서버 환경이 심심치 않게 나오지만 한국은 딱 2개 정도가 수만 대 서버를 갖고 있죠.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각오만 되어 있다면 한국에서 한 10년 정도 대규모 환경에서 죽도록 굴러먹고 일본에서 좋은 대우를 받는 것도 추천하지만 자기의 의지만 있다면 일본에서 처음부터 탄탄한 구조로 빨리 성장할 수 있으면 훨씬 더 크고 체계적으로 성장할 수는 있습니다. 꼭 일본이 아니더라도 해외를 적극 장려하는 저로서는 똑같은 경험을 하더라도 고생을 더하지만 10년 뒤에 보면 다른 사람에 비해 최소한 언어라는 중요한 무기를 하나 더 얻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한국보다 더 큰 규모의 국가에서 경험을 쌓으면 다시 한국에 들어왔을 때도 큰 도움이 됩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국민연금이 한국에서 하루 동접이 가장 많습니다. 저 위에 4천만 DAU가 바로 그건데요. 왜냐하면 전 국민이 많은 수가 국민연금을 내거나 실업급여를 타거나 헬로워크에서 일을 찾거나 나이 들어 연금을 받으면서 들어가는 사이트이기 때문이죠. 그럼 인구 1.25억 명, 1억 2,500명의 일본이라면 DAU가 9천만 정도가 됩니다. 쪽수를 무시 못하는 게 바로 여기 있죠. 모 게임에서 서버가 일본에서 120대로 시작을 했을 때 한국은 2년 동안 성장한 게 120대였고요. 중국은 1년 만에 1600대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쪽수가 큰 곳에서 시스템을 만지면 달라도 많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일본 취업에서 학력과 나이를 중요시 여기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건 대기업 정사원 신졸이나 중도 채용의 경우는 예스입니다. 만약 저같이 프로젝트만 따라다니는 사람은 노죠. 그래서 대기업 프로젝트를 들어가다 보면 정사원은 30대인데 프로젝트 참여자 중에서 상류 사람들이 5, 60대인 경우를 종종 보는데요. 이 경우 젊은 정사원은 나이 많은 외주들에게 반말을 많이 합니다. 처음엔 적응이 안 되었지만 이게 보통이더라고요. 조금 적더라도 안정적인 직장으로 오래 다니실 분들이라면 일본 대학 또는 대학원을 한 번 더 가시는 것도 좋고요. 한국 대학을 졸업 후에 일본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중도 채용으로 대기업으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IT니까 거의 가능한 것 같고요. 만약 일본에서 성공하고 싶으시다면 독립해서 일본에서 사업을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이유는 인구는 2.5배 많지만 웬만한 분야의 내수 시장 사이즈가 거의 10배 정도 하거든요. 즉 한국에 비해서 4배 정도 가까이 큰 시장이라 그렇게 과다 경쟁이 필요 없고 아이디어랑 노력만 있다면 주워 먹기 쉬운 시장이 많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인들 중에서는 사업해서 누구 부럽지 않게 사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물론 IT 컨설턴트라면 어딘가 속해도 충분히 급여가 좋고요. 그냥 독립해서 프로젝트만 띄워도 충분히 벌 수 있습니다.
이걸로 좀 더 IT 컨설턴트에 대해 잘 알게 되었길 바랍니다.